네, 안녕하세요, 리더님. 4월 12일 프라이데이 비글라이즈에 참여하신 모든 리더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늦은 시간에 또 많은 분들께서 지금 들어와 주고 계신데요. 혹시 아직 못 들어오신 파트너분들 계시다면 적극적으로 연락해서 많이 모셔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굉장히 특별한 분을 모셨기 때문입니다. 저희 한국아메에서 굉장히 또 다양한 혁신적인 제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제품들을 위해서 굉장히 불철주야 리더님들을 위해 개발로 바쁘신 분을 정말 어렵게 저희가 오늘 모시게 되었습니다. 아마 리더님들께서 한 번쯤은 얼굴을 뭐 온라인상에서 혹은 유튜브상에서 이렇게 보신 적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바로 제가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아메이 조혜 이사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금요일 저녁인데 이렇게 또 밤늦게까지 공부하시느라고 조인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네. 그러면 제가 일단은 제 화면을 먼저 공유를 할게요. 혹시 화면 보이시면은 알려주세요. 아직 공유가 안 됐습니다. 잠시만요. 오케이. 혹시 네, 잘 나옵니다. 지금 전체 페이지가 다 보이나요? 아니요, 슬라이드 화면만 지금 보이고 계세요. 네, 슬라이드 화면만. 네. 네. 오케이. 전에 한번 이렇게 온라인 강연을 하다 보니까 슬라이드 없이 계속 떠들고 있는데 아무도 말씀을 안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4페이지, 5페이지까지 넘어간 적이 있어요. 자, 그러면 저는 오늘 한국 아메이가 가져다 줄 혁신, 그에 앞서서 그 혁신을 추구하고 있는 저희 연구개발 부서죠. 아메이 전체 글로벌 연구개발 부서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저희가 현재 하고 있는 그 혁신에 관련돼서 한 가지, 뭐, 전체는 다 소개해 드릴 순 없고, 하나만 예시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다른 회사에서는 이 연구개발 부서를 R&D라고 그래요. Research and Development. 근데 저희 아메이에서는 연구개발 부서를 Innovation and Science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혁신을 추구하되 어떤 과학에 근거한 혁신을 추구한다고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이제 조금 더 거창한 비전을 향해서 가고 있는 그런 부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조금 따분한 얘기가 될 것 같아서 약간의 아이스 브레이킹 타임으로 해가지고 제가 재밌는 걸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다들 챗GPT 잘 아시죠? 예, 작년 요맘때부터 아주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죠. 예, 작년 초에 챗GPT가 처음 나왔을 때 조양희 부사장님이랑 저랑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야 이거 정말 대단하다 그러면서 서로 여러 가지 검색들을 해보다가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봤습니다. 글로벌 영양제 브랜드들이 한번 전체적인 랭킹을 한번 알려줄래? 초반에는 챗GPT가 한국말을 잘 인식을 못해가지고 영어를 이렇게 물어봤었어요. 그랬더니 정말 어깨 뽕 들어가게 가장 먼저 아메이 뉴트릴라이트를 챗GPT가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챗GPT 똑똑하네. 그러다 보니까 또 한국에는 지금은 조금 들어갔는데 그 당시에는 이 카카오톡에서 또 에스컵이라는 챗GPT랑 굉장히 비슷한 그런 툴이 나왔어 가지고 저희가 또 그러면 한국은 어떨까? 그리고 이제 물어봤죠. 그랬더니 자 세계적인 건강기능식품 브랜드는 근데 제일 먼저 이 에스컵에서도
아메이를 뽑아줬습니다. 그래서 참 되게 어떻게 보면은 감사한 일이지만 사실은 이 아메이가 세계적인 브랜드로 발돋움할 수 있는 데는 굉장히 많은 노력들이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에셋들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됐습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저희가 6천 에이커 다시 말해서 뭐 한 그 평으로 환산하면 한 730만 평이라고 해요. 730만 평 되는 그런 농장이 또 어떻게 보면 이런 어셋들이 이 아메이 뉴트릴라이트를 세계적인 브랜드로 만들어줄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아세로라 체리 세계에서 가장 큰 아세로라 체리 농장 그리고 또 저희가 US에서 최초로 올가닉 그 인증을 받은 그런 또 브랜드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에셋들이 있겠지만은 사실은 이 아메이라는 브랜드, 뉴트릴라이트라는 브랜드 그 외에 여러 가지 브랜드를 세계적인 브랜드로 성장시킨 데는 여기 계신 리더님들의 공이 가장 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저희 회사 내부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들이 있겠죠. 이 아메이만이 가지고 있는 철학, Helping People Live Healthier Lives. 그리고 뭐 우리 아메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그런 기능들, 서플라이 체인이라든지 파이낸스 이런 여러 가지 리더님들이 비즈니스를 할 수 있게 만들어진 최적화된 다양한 시스템들이 있지 않을까. 그 외에도 사실은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어요. 뭐 여기 우리 저 영업부에서는 영업부가 또 최고다, 또 마케팅에서 마케팅이 최고다. 그렇게 각각의 자긍심을 가지고 여러 그 부서들이 일을 하고 있지만은 저는 또 연구개발부에서 나왔으니까 이 아메이가 가지고 있는 연구개발에 대한 끊임없는 노력이 어쩌면은 이런 아메이라는 브랜드, 뉴트릴라이트, 아티스트 이런 브랜드를 세계적인 브랜드로 만들어 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러면은 이 연구 개발에 대해서 끊임없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하는 이노베이션 앤 사이언스에 대해서 약히 소개를 해드릴게요. 저희 물론 한국에도 있고 사실은 이 연구개발 부서는 메인은 저희는 미국에 있습니다. 그래서 미시간에 저희 본사가 있고 뉴트릴라이트 이외의 것들은 대부분 다 그쪽에서 연구개발을 하고 있고요. 뉴트릴라이트는 아시다시피 캘리포니아에 있고 인도, 중국 같은 경우도 사실 그쪽에 그런 특수성, 지역적인 특수성, 그 국가가 가지고 있는 레귤레이션 때문에 저희가 중국이라든지 인도 같은 경우는 연구 개발뿐만이 아니라 생산 시설까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 다른 그런 국가들과 다르게 미국, 중국, 인도를 제외하고는 거의 한국이 유일하게 이 이스트 이노베이션 센터가 또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근무하고 있는 곳이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많은 곳에 연구개발 부서들이 있고 또 생산 시설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또 우리가 자랑하는 그런 농장들이 많이 포진이 돼 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글로벌 연구개발 부서를 보면은 총 12 군데 그런 지역에 약 75개 정도의 그 연구소가 실험실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 생산 시설 같은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총 6군데에서 생산을 하게 됩니다. 다만 모든 제품을 다 생산하는 건 아니고 사실 저희가 주력하는 제품들은 당연히 저희 생산 시설에서 다 하지만은 그 외에 뭐 저희 쪽에서 생산 시설을 셋업해 놓고 하기 힘든 부분들 그리고 그럴 필요가 없는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외부에서 생산을 하기도 합니다. 다만 외부에서 생산할 때는 저희 QA라든지 연구개발 부서가 거의 전체적으로 개발부터 생산까지 다 리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저희가 이 아메이가 자랑하는 이 식물 영양소들 그리고 천연물에 대한 그런 연구개발 능력이 거의 제가 알기로는 건강기능식품 회사 중에서는 거의 탑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저희 같은 경우는 이 씨앗부터 제품까지 다 연구 개발뿐만 아니라 생산, 재배, 생산까지 다 하고 있죠. 그래서 저희가 이 식물 육종에 대한 연구뿐만이 아니라 이 육종
이 식물을 통해서 어떠한 추출물을 만들어내고 그 추출물을 재배를 해서 그리고 씨부터 재배를 해서 그 식물을 재배를 해서 추출물까지 만들어내서 또 만들어낸 데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식물의 추출물이 어떠한 메커니즘을 갖고 우리 인체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그런 부분들까지 다 저희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사실은 이 식물 추출물 같은 경우는 각 국가별로 또 등록도 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저희 아메이가 진출해 있는 거의 대부분의 국가에는 이 레귤레이션 부서가 있어서 각 국가별로 각 그 규정에 맞게 제품을 개발하고 또 등록하고 디스트리뷰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메이 연구개발 부서에는 뭐 그때그때 좀 숫자가 변하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저희도 뭐 들어왔다 나갔다 그러는 것도 있기 때문에 최근에 제가 다른 자료 봤을 때는 800명이라고 했는데 제가 이 자료를 만들 때는 전 세계적으로 한 730명 정도의 연구원들이 있고 그리고 저희가 연구원들만이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사실은 각각의 그 영역에서 저명한 과학자 분들을 모시고 저희가 이런 어떤 리서치라든지 제품 개발을 할 때마다 계속해서 조언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이언스 어드바이저리 보드라고 하는데 과학자문위원이 총 한 14분 정도가 계십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 연구 개발 트렌드 자체가 사실은 융합이에요. 제가 암에 입사한 지 15년 차거든요. 2009년에 입사해가지고 지금 15년 차가 됐는데 제가 처음에 입사를 했을 때는 사실은 이 연구개발 부서에 전공을 따지면은 사실은 한 2, 30개 정도밖에 안 됐던 것 같아요. 대부분의 그 연구원들이 뭐 뉴트리션에 대한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거나 특히 이제 화장품 하시는 분들은 이제 케미스트리 그런 쪽 백그라운드가 많았는데 최근에 저희가 이 연구개발 부서에서 가지고 있는 전공은 얼마나 될까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100개가 넘더라고요. 여기 보면은 별의별 그 전공들이 다 있어요. 전에 다른 그 그룹에서 강연을 했는데 아니 왜 연구개발 부서에 뮤직을 전공하신 분이 계시냐고 그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사실은 소리에 대해서도 연구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도 또 있어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이런 연구하는데 또 많이 도움을 주시고 예를 들면 뭐 저희가 이런 잠에 대한 것들 잠을 잘 때는 어떤 화장들이 좋은지 그런 부분 할 때는 또 이 소리에 대한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또 연구에 참여해가지고 제품 개발이라든지 그런데 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여드리는 분들은 과학자문위원회 분들인데 제가 처음에 이 회사에 조인했을 때 한국 분이 한 분 계셨었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좀 연세도 있으시고 지금은 은퇴를 하시고 최근에는 한국 분이 두 분이 계세요. 맨 왼쪽에 보이시는 조세영 교수님 같은 경우는 서울대학교 보라매 병원 피부과 과장님이시고 이 피부 쪽에 대한 연구에 대해서는 거의 세계에서도 알아주는 석학 중에 한 분이세요. 그리고 아마 한 4년, 5년 전에 조인을 하셨는데 한국에서는 거의 건강기능식품의 어머니라고 또 할 수 있는 이런 권오란 교수님도 저희 과학자문위원회에 조인을 하셨어요. 그래서 되게 저도 개인적으로도 좀 자부심이 있게 한국 분이 두 분이나 또 계십니다. 다만 아무래도 이제 미시간대 게리 피셔 박사님이라든지 이분 같은 경우는 레티놀을 거의 창시하신 분이세요. 레티놀이 거의 안티에이징 관련된 그 성분 중에는 거의 최고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이 게리 피셔 박사님 같은 경우는 레티놀을 또 만드신 분이고, 최근에 조인하신
이 데스몬드라는 교수님이 또 있으신데 이분은 주로 이제 헤어 쪽. 그래서 저희 예전에 뭐 리더님들 기억하실 거예요. 엘사베 그런 제품 개발할 때는 또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은 그런 과학적인 그런 인풋을 주고 하십니다. 예. 그러면은 이 730명의 연구원들 그리고 이 세계적인 석학들이 모여서 추구하고자 하는 게 과연 무엇일까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아메이의 비전이죠. 이분들이 하고 있는 것들은 사실 여기 계신 리더님들의 웰리스, 특히 이제 뭐 비즈니스적인 웰리스도 있지만 저희가 아무래도 추구하는 거는 이 건강적인 웰리스를 어떻게 도움을 드릴까? 제품으로 도움을 드리고 또 우리가 하고 있는 수많은 연구개발 활동으로도 여기 계신 리더님들의 웰리스를 추구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여러 가지 활동들을 또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 글로벌 아메이에서 이 아메이가 추구하는 그 웰리스, 다시 말해서 뭐 건강에 관련된 웰리스는 어떤 걸까 관련돼 가지고 여러 가지 컨설팅도 받고 또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리서치를 통해서 크게 네 가지의 흔히 한국 사람들이 그런 얘기하죠. 꼭지점. 다시 말해서 우리가 앞으로 여기 계신 리더님들의 건강을 위해서는 우리가 제공해야 될 솔루션들, 제공해야 될 제품들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가야 되느냐. 그래서 총 네 가지의 테마라고 할 수 있죠. 연구 개발의 방향성을 최근에 정립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헬티 웨이. 예전에는 사실은 헬티 웨이시라는 그 말 자체를 웨인 매니지먼트, 다시 말해서 체중, 뭐 감량, 체중 조절 그런 말로 많이 통용이 됐는데 사실은 체중이라는 거는 물론 많이 나가면 좀 안 좋죠. 여러 가지 만성 질환에도 노출될 수 있고 그렇지만은 무작정 줄이는 그것도 또 문제가 있습니다. 적정하게 지방과 근육이 밸런싱을 하면서 여러 가지 그 영양소들이 다 골고루 최적화돼 가지고 우리가 체중 자체도 사실은 최적화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야지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메이가 추구하는 그 체중 조절은 이제는 일반적인 체중 조절이 아니라 건강한 체중 추구할 수 있는 제품이라든지 어떤 솔루션을 앞으로 여기 계신 리더님들께 계속해서 제공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피트니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뭐 운동을 하고 유연성, 근육을 좀 증가시켜주는 그런 운동을 하더라도 그냥 근육만 만드는 게 아니라 건강한 근육을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 솔루션들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사실은 스킨 관련돼서는 뭐 안티에이징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화이트닝 그리고 그다음에 이 수분 관련된 하이드레이션 이런 쪽으로 많은 사실은 연구 개발들을 했는데 사실은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것들이 추구하는 거는 건강한 피부예요.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소개해드릴 그런 제품, 솔루션, 특히 피부에 관련된 솔루션들은 모두 다 건강한, 무작정 하얘지고 무작정 주름을 펴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피부를 더욱더 건강하게 보일 수 있게 말 그대로 이 건강한 피부를 위한 솔루션들을 제공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 제가 잠시 조금 더 길게 설명할 솔루션 중에 하나가 이 헬티 에이징 솔루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늙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늙는데 사실은 그냥 늙는 게 아니라 건강하게 늙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사실은 헬티 에이징에 대한 그 회사에서 토픽이 제일 먼저 대두된 게 한 7, 8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때 저희 사이언티스트 중에 하나가 헬티 에이징에 대한 그 토픽을 던지면서 보여줬던 그래프가 하나가 있어요. 사람들의 나이가 먹으면서 건강은 그래프로 따지면 건강이 어떻게 될까? 초반에는 건강이 이렇게 좋지만 점점 가면서 떨어지잖아요.
근데 이 떨어지는 슬롭 중에 어떤 지점부터는 그때는 건강이라고 할 수 없고 말 그대로 질병 상태에 들어가는. 그래서 그때 사이언티스트가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슬롭이 이렇게 좀 뭐랄까 점점 떨어지는 그런 그래프가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제공해야 될 그런 솔루션 제품들은 우리 리더님들의 헬스 건강에 대한 커브를 가능하면 최대한 이 건강에 대한 건강 라이프를 길게 가고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죽으니까 죽기 전에 이 급격하게 돌아가실 수 있는 그 정도의 솔루션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면서 비전을 제시했던 게 아직도 좀 기억에 남네요. 그래서 오늘 제가 잠시 말씀드릴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연구개발 활동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헬티 에이징 솔루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제가 계속해서 이 건강 얘기를 하는데 건강이란 뭘까요? 이 WHO에서 건강에 대한 이 정의를 내렸습니다. WHO가 이제 세계 보건기구잖아요. 이 WHO에서 말하는 건강이라는 거는 단순히 이 사람이 질병 상태에 있지 않는 것이 아니고 허약한 상태에 있지 않는 것이 아니고 첫 번째 정신적, 육체적, 사회적으로 안녕한 상태를 또 건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 수십 년간 이 건강에 대해서 수십 년간은 아니죠. 인류가 존재할 때부터 이 건강에 대해서는 굉장히 큰 이 사람의 관심이었죠. 근데 지난 수십 년간 이 건강에 대한 패러다임이 굉장히 많이 바뀌어왔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건강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우리가 병 걸리면 치료하고 그랬을 때 건강하게 된다라고 했다 하면은 지금은 우리가 이 질병의 치료가 필요하지 않게 잘 케어하는 걸 또 건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난 수십 년 동안 과학이 발달하면서 이 건강 관리에 대한 이 패러다임이 계속 변해왔습니다. 그래서 헬스케어 1.0 시대, 2.0, 3.0, 그리고 4.0, 지금은 4.0 시대라고 할 수 있죠. 헬스케어 1.0 시대는 언제쯤으로 볼 수 있을까요? 아마 제가 국민학교 때? 네, 저는 국민학교를 졸업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은 그냥 초등학교니까 초등학교라고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다닐 때는 제가 이제 학교를 가면은 아침에 선생님께서 학생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이 손 검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손등에 때가 꼈는지 그리고 머리에 그 석회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도 검사도 하고. 다시 말해서 그때 당시에는 우리 사람이 어떤 질병에 걸렸을 때 케어를 할 수 있는 치료를 할 수 있는 의학 기술이 많이 발달이 안 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무언가 케어할 수 있는 그런 툴들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일단 다른 건 모르겠고 위생부터 신경 쓰자 했던 시대가 이제 그때 시대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2.0 시대로 넘어가면서 일단 경제적으로도 어느 정도 성장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의학 기술도 많이 발전되고 그럼 어떻게 해요? 질병에 걸리면 바로바로 병원 가죠.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는 질병을 치료하는 헬스케어 2.0 시대로 넘어갔습니다. 그게 아마 90년, 2000년도 초반 그 정도 그때쯤이면은 여기 계신 리더님들도 뭐 웬간하면 다 병원 가서 치료받고 모든 것들이 가능한 그런 시점에 들어왔죠. 근데 사실은 사람들이 이게 건강하다가 사실 질병에 걸리게 되면은 이 삶에 대한 퀄리티가 굉장히 많이 떨어져요. 그러면서 헬스케어 3.0 시대로 갑니다. 삶에 대한 퀄리티가 떨어진다라는 거는 일단은 행복감을 잃는 거고 그리고 뭐 더 나아가서는 당연히 건강한 삶이 아닌 거죠. 그래서 그것들을 지키기 위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는 뭐 그러면서 이제 이런 뉴트리션 제품들도 사람들이 서서히 관심을 갖고 더 많이 섭취하게 되고 여러 가지 질병 예방을 하기 위한 그런 활동들을 하게 됩니다.
그때를 이제 헬스케어 3.0 시대라고 보면 되고, 이제 최근에 헬스케어 4.0 시대에 들어서는 이 건강을 넘어서서 건강보다 더 중요하다고는 할 수가 없겠죠. 건강에서 한 번 더 시프트 돼서 이제 내 삶의 질에 대해서 신경 쓰는 그런 시대가 이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용자 중심 이런 말씀 많이 들어봤죠. 나를 위한 그리고 나에게 맞는 그리고 뭐 예방적 접근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은 헬스케어 3.0 시대부터 계속해서 앞으로 질병에 걸리지 않게 내가 나를 위한 나에게 맞는 어떤 예방적인 솔루션을 만들어가는 그리고 그런 것들을 만들어가는데 기존에는 뭐 의학에 의존하거나 뭐 이런 싱글 그런 카테고리에 의존을 했다면 앞으로는 여러 가지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기술들 뭐 바이오라든지 IT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여러 가지 건강에 필요한 요소들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뭐 나에 맞는 맞춤형 뉴트리션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뭐 최근에 엄청 빅 토픽이죠. 마이크로바이옴 인체 세포보다 더 많이 그 인체에 존재하는 미생물들도 우리가 케어를 해야 된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뭔가 나에게 맞는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빅데이터가 필요하고 또 그 많은 것들을 계산해내기 위해서는 인간이 할 수 없기 때문에 AI를 또 이용하게 되고 그래서 정말로 이 나에게 맞는 개인 맞춤형에 대한 니즈가 굉장히 높아지죠. 근데 이 개인 맞춤형이 과연 필요하느냐? 사실은 웬만한 사람들이 뭐 평균이라는 거는 여러 가지 사실은 이미 빅데이터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평균이기는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나한테 정확한 그런 것들을 찾고자 하는 이 욕구는 최근에 들어서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이거예요. 제가 저희 회사가 그 코엑스 아센터에 있는데 점심 때 그 지하에 있는 식당을 한번 가서 저희 직원이랑 둘이 같이 가는데 그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야, 어쩜 지나가는 사람들 중에 똑같이 비스무리하게 생긴 사람도 한 명도 없냐. 예. 다시 말해서 우리 인간들은 정말 보이는 것처럼 이 생김새가 다르고 그리고 생김새가 다르다는 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몸속에 있는 것들 모두가 사실은 다 다르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수세기 동안에는 인간이 빠져 있는 거는 평균화의 오류에 빠져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평균화가 잘못된 건 아니지만 사실은 조금 더 나에게 정확한, 조금 더 나에게 맞는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좀 더 세세히 가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은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여기 계신 리더님들도 아마 이 혈당에 대해서 관심 많으실 거예요. 네. 그래서 이 혈당을 올리는 그런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여기 나와 있는 글루코스 같은 것들, 그리고 이제 빵도 탄수화물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빵에다가 버터 발라봐요. 아주 그냥 혈당이 쫙쫙 올라간다라고 알고 계시죠. 그리고 과당 같은 것들, 프럭토스, 과당 같은 것들을 섭취하게 되면 혈당이 굉장히 많이 올라간다라고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정말 이게 2016년도에 집이라는 사람이 셀이라고 하는 그 핫케이지인데 셀 같은 경우는 세계 탑 5 안에 들어가는 그 핫케이지 중에 하나예요. 웬간한 연구 같아서는 여기에다가 게재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집이라는 사람이 이 셀에 기고한 논문 중에 하나를 제가 발췌를 했거든요. 자, 자, 글루코스가 그냥 당이잖아요. 사람이 당을 먹게 되면은 어떤 사람은 혈당이 한 20 정도밖에 안 올라가고 어떤 사람들은 60, 70까지 올라가요. 더 재밌는 거는
빵 먹으면 우리는 웬만하면 혈당이 다 올라간다고 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거의 올라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엄청 올라가고, 그리고 심지어 빵에 버터를 발라도 사람마다 이 내 몸속에, 그 피 속에 녹아드는 빵의 양이 달라져요. 와, 이건 사실은 이 연구하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큰 충격이었거든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던 이 평균에 대해서, 어, 100% 반박은 아니지만, 야, 이거 우리가 과연 지금까지 하던 이 평균에 의거한 여러 가지 치료라든지 예방 같은 것들이, 과연 몇 퍼센트의, 그러니까 우리 타겟들을 맞출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게 됐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예를 들면은, 이 라이코핀이라는 흔히 우리가 말하는 파이토 뉴트리언트죠. 식물 영양소. 레이코핀 같은 경우는 토반토라든지 뭐 수박, 당근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있으면서 굉장히 강력한 항산화 물질입니다. 자,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수박에 라이코핀이 되게 많이 들어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사람이 수박 주스를 마시게 되면은 당연히 이 라이코핀이 우리 혈중에 녹아들어서 항산화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여러 가지 그 산화 스트레스들을 말 그대로 잡아먹고 없애버려야지 이 라이코핀이 제대로 작동을 하는 게 맞잖아요. 근데 총 16명의 피험자들한테 수박 주스를 먹여봤어요. 자, 왼쪽에 있는 흰 그래프는 뭐냐? 수박 주스를 먹기 전에 내 혈액에 있는 그 라이코핀 양이 얼마인지를 먼저 측정을 했어요. 그런 다음에 이 사람들한테 수박 주스를 먹였는데 사람들마다 이 혈액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흡수되는 라이코펜 양이 이렇게 달라요. 다 동일한 100% 수박 주스를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마다 이렇게 굉장히 다른 그런 반응을 보이는 거죠. 그래서 수박 주스가 반드시 몸에 좋다? 맞죠? 어느 정도는 다 흡수는 되니까. 하지만 사람에 따라서는 그 좋음의 정도가 굉장히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 안에는 내 몸이 가지고 있는 메타볼리즘에 대한 그 능력도 있을 거고, 그리고 내 장 속에 이러한 것들을 분해하고 흡수하고 하는 이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한 활성도 다를 거고, 여러 가지의 그 사람들만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런 것들을 다 알고, 뭐 더 나아가서는 내가 어떤 활동을 어떻게 하고 운동을 얼마만치 하는지, 그리고 내가 어떤 식단을 가지고 평소에 해왔는 거에 따라서 내 몸이 또 얼마만큼 수능이 돼서 이 수박 주스를 라이코핀으로 분해를 해서 라이코핀을 우리 혈액 속으로 흡수를 하는지, 정말 여러 가지 요소들이 다 있어요. 예.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숙제 중에 하나가 그거죠. 예. 나는 수박 주스를 먹어도 라이코핀을 흡수를 잘하는 사람이야. 그런 분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다른 솔루션을 주고, 나는 그 수박 주스를 먹어도 라이코핀으로 전환이 잘 안 돼. 아니면 혈액까지 흡수가 잘 안 돼. 그런 사람들한테 맞는 솔루션.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정확하게, 특히 과학에 근거해서 제공을 해줄 수 있을까? 그런 고민에서 사실은 출발한 그런 프로젝트 중에 하나가 이 프로젝트 99입니다. 근데 여기 누가 낙서를 해놨죠? 잠시만요. 여기, 이게 제가 잘 안 지워지네요. 그냥 하겠습니다. 여기 제 화면에는 누가 막 낙서한 것처럼 이렇게 보여가지고. 자, 프로젝트 99는 무엇이냐? 저희는 건강 수명 프로젝트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건강 수명 프로젝트인데 어떻게 우리가 건강 수명을 늘리느냐? 다시 말해서 나에게 좀 더 이기적인 솔루션을 개인 맞춤형으로 제공을 해서 우리 사람들의, 여기 계신 리더님들의 건강 수명을 늘려줄 수 있는 그런 연구를 저희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연구를 하게 된 여러 가지 백그라운드 중에 하나라고는 할 수 없죠. 사실은 뭐
심플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이는 먹게 되고, 나이가, 먹게 되면서 어떻게 돼요? 질병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통계청, 2020년도 통계청 자료인데, 이거 보시면은, 뭐 그냥 상식적으로 아시다시피, 예, 나이가 9세 이하 때는 아무래도 면역이 생성되는 그 시기 때문에 좀 질병들이 많다가, 10세, 20세 가면서 점점, 예, 질병이 많아지게 되죠. 사실은 여기 나오는 넘버는, 그러니까 숫자는 좀 다르겠지만은 질병의 심각도로 따지면은 사실은 나이 많을수록 더 수직 상승하게 되는 그런 그래프가 나올 수도 있겠죠. 예, 근데 재밌는 거는 30대 때 저 질병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예,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사실은 되게 많이 논의를 했는데 아무래도 30대 때는 우리가 20대까지는 뭐 거의 뭐 학교라는 틀, 가정이라는 틀에 있다가 이 30대 때 주로 사회로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스트레스 같은 경우는 흔히 우리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대한민국의 젊은 청년들이 사회로 나오면서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질병이 좀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하지만 무엇보다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사실은 생기는 질병들이 굉장히 많죠. 그런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기 보이는 것처럼, 일단 항노화 관련 호르몬이 떨어지는 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영향을 줄 수 있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굉장히 많은 의사 선생님들, 과학자들 주장하는 것들은 중에 하나는 이 근육의 감소. 근육의 감소가 사실은 굉장히 많은 것들에 영향을 주죠. 근육이 떨어지게 되면 내 활동성이 줄어들게 되고, 활동성이 줄어들다 보면은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내 몸에서 돌아가는 것들이 점점 줄어들죠. 그러면서 일단 기본적인 메타볼리즘이 떨어지고, 그리고, 이 메타볼리즘에 의해서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항산 활동들도 떨어지게 되고. 그래서 근육도 또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아무래도 나이가 들면서 좀 근육도 감소하는 것들이 이런 질병에 많이 노출되는 것이랑 또 상관관계도 있을 거고. 하여튼 가장 중요한 거는 어쩔 수 없이 나이가 들면서 여러 가지 질병이라든지 건강에 대한 팩터들은 안 좋아지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좀 더 길게 가져갈 수 있을까?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큐어보다는 우리가 좀 더 우리 건강 수명을 위해서 케어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 그래서 그 해답을 찾기 위해서 저희가 이 헬스케어 관련된 과학, 그리고 IT, 그리고 빅데이터 같은 것들을 접목해서 진행하고 있는 연구가 프로젝트 99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99냐? 이, 통계청 자료래요. 여기 계신 리더님들은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한국 국민들한테 이제 그 질문지를 해가지고 내가 내 인생에서 건강한 삶으로,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나이는 몇 살까지일까 물어봤을 때, 그 국민들이 대답한 게 평균이 65세라고 합니다. 근데 본인이 기대하고 있는 수명은 얼마세요? 라고 물어봤을 때는 82세라고 해요. 다시 말해서 여기에는 좀 갭이 있는 거예요. 62세에서 82세까지. 그러면 65세까지는 건강한데, 그러면은 65세부터 82세까지는 어떻게, 다시 말해서 그냥 아프게 살아야 되는 거죠. 감사합니다. 낙서 지워주셔서. 네. 그래서, 야, 우리가 흔히 65세까지는 오케이, 그래, 나 건강해. 거기는 우리가 건강 영역이 있고 또 예방 영역이 있는 거고. 다시 말해서 여러 가지 솔루션들을 통해서 어렸을 때는 내가 어차피 건강하니까 내 건강에 의존하고. 그리고 또 이 예방 영역에 들어갔을 때 보통 이제 30대 중후반부터 여기 나오는 65세까지는 내 건강 관리에 의존하는. 그리고 더 넘어서 65세부터 82세까지는 치료 영역이잖아요. 말 그대로 어떤 질병을 가지고 있는. 그럼 어떻게 해요? 이때는 병원 가시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는 우리의 솔루션을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주면 어떻겠느냐. 자, 어차피 건강 영역 주로 뭐 20대까지 이 건강 영역은 개인 건강에 의존하지만은 사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솔루션,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내놓을 솔루션을 위해서 가지고 예방 영역을 최대한 길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 예방 영역에서는 우리가 뭐를 하느냐, 여기 계신 리더님들, 그리고 저한테도 어떻게 이 건강을 관리를 할 수 있는지를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셋업을 해야 된다. 그런 니즈에서 탄생한 게 이 프로젝트 99입니다. 그래서, 자, 내 삶의 99%는 건강하고 나머지 1%만 좀 아프다 가자라고 하는 그 솔루션을 저희가 사실은 지금까지 계속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연구의 근간에는 사실 우리 인체가 있는 거죠. 우리 인체는, 블랙박스라고 합니다. 사실은 그 블랙박스를 열기 시작한 거 예전에 2000년도 초반으로 가면 뭐 지놈 프로젝트도 있었고, 그리고 최근에 와서는 여러 가지 그런 인체가 가지고 있는 시그널들, 다시 말해서 어떤 세포와 세포 간, 장기와 장기 간의 그런 시그널들을 다 분석을 해가지고 굉장히 큰 빅데이터를 만들었습니다. 여기 뭐 심플하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라이프 스타일, 환경, 유전자 이런 것들이 우리 건강에 영향을 준다라고 심플하게는 말할 수 있지만 더 깊게 들어가면은 이 네트워크예요. 제가 말씀드린 그런 세포와 세포, 그리고 장기와 장기, 그 장기 내에서의 또 여러 가지 세포들 간의 그런 네트워크가 있으면서 그들이 서로 여러 가지 신호들을 주고받으면서 자, 너는 이 물질을 내, 너는 저 물질을 내. 근데 나이가 들면서 그런 것들이 계속 바뀌는 거죠. 그리고 사람에 따라서도 물질 A라는 것을 낼 때도 동일한 시그널이 와도 그 물질의 양이 작을 수도 있고 그러한 다양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뭐 나를 분해하기 전까지는 나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 노력 중에 하나가 이 빅데이터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유전자 독립보감 사업이라는 게 한국에서 10년 전에 시작이 돼서 연구비가 한 1,000억이 들어갔습니다. 이게 이 유전자 그 독립보감 사업이 추구했던 게 뭐냐? 말 그대로 이 인체가 가지고 있는 복잡한 시그널들을 분석을 해서 이거를 데이터화하는 그런 사업을 국가 주도로 했었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제가 알기로는 한 40만 명 이상의 데이터베이스가 쌓여 있고, 그리고 저희 글로벌 아밍에서 지속적으로 이 헬티 에이징 솔루션을 연구 파트너로 지금까지 같이 연구하고 있는 네덜란드의 국영연구소죠. TNO에서 만들어진 알고리즘을 결합해가지고 사실은 저희가 지금 이 솔루션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운이 좋게도 저희 과학자문위원회 중에 한 분이 권우란 교수님께서 지난 10년 동안 유전자 동의보감 사업을 하셨던 그 책임자 중에 한 분이세요. 그래서 그분이 가지고 계신 노하우를 그리고 그 국가 데이터를 결합을 해가지고 사실 저희가 알고리즘을 어느 정도 셋업을 했습니다. 그 안에는 총 10만 개의 식품 그리고 음식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가 들어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총 80개 이상의 영양소들 그리고 368종의 신분 영양소들이 이 인체의 각 시그널에 어떻게 연계돼서 서로 역할을 하는지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빅데이터, 이 인체의 그 복잡한 시그널 총 44만 명의 빅데이터를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서 그거를 가지고 우리가 맞는, 다시 말해서 사람을 분석할 수 있는 그런 일종의 알고리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는 사실은 뭐 마이크로바이옴이라든지 내 라이프 스타일, 그리고 우리가 뭐 1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 받았을 때 나오는 데이터들, 그리고 체성분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게 되면은 그런 것들을 다 알고리즘에 넣게 되면 저희가 이 마이 웰리스 랩이라고 하는 지금 연구하고 있는 솔루션에 대입을 하게 되면은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자, 이 데이터가 들어가게 되면 내가 신경을 써야 할 지금 당장에 나한테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 그런 건강 요소는 어떤 게 있는지를 얘가
분석을 해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주변에서 특히 집중해야 돼. 예를 들면 내가 혈당이 높아. 근데 혈당이 높은 게 식이인 건지 아니면은 내 췌장세포에 있는 그 인슐린, 췌장세포에서 나오는 인슐린의 양이 문제인지 그런 것들을 저희가 고려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러한 것들로 생길 수 있는 내가 앞으로 나한테 위험 요소로 다가올 건강 분야는 또 어떤 건지 그거를 가이드를 주게 돼요. 그래서 마이 웰리스 랩에서는 이 44만 명의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내가 내 현재 상태에서의 노화의 억제를 할 수 있는 지수는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내가 이 만성질환을 억제할 수 있는 지수는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의 노화 속도, 어느 순간에 가게 되면은 질병으로 가겠죠. 내 노화 속도는 과연 어느 정도인지, 그거를 분석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노화 분석 지수, 그리고 만성질환 억제 분석 지수, 이러한 데이터는 이 44만 명의 평균에 의해서 내 위치가 어딘지를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내 노화의 지금 스피드는 어느 정도로 가고 있다. 그래서 내가 앞으로 신경 써야 될 요소들은 이런 것들이 있어. 그런 다음에 어디까지 갑니까? 더 나가서는 이랬을 때는 나한테는 어떠한 영양소들이, 어떠한 제품들이 필요해. 그리고 내 식단은 어떤 쪽으로 좀 더 맞춰서 가야 되고, 내가 앞으로 라이프 스타일은 어떻게 가지고, 운동은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런 것들까지 다 가이드. 다시 말해서 일종의 종합 선물 세트처럼 내 건강, 솔루션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연구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연구의 산유물이 언제쯤 런치될까 사실 올해 하고자 했었으나 아무래도 저희가 데이터가 조금 부족하고, 그리고 더 사실은 트라이얼을 더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한 2025년 정도로 지금 계속해서 사실은 조금 딜레이 되고 있는 것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2023년, 24년, 그러다가 지금은 저희가 한 2025년 정도에 우리가 좀 더 완벽한 솔루션을 소개할 수 있겠다. 사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아메이가 이 개인 맞춤형에 대한 그런 노력의 시작은 꽤 일찍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뭐 리더님도 많이 알고 계시는 뭐 윈민스펙, 맨스펙, 어떻게 보면은 일종의 시초죠. 예. 더 나아가서는 그 바이타민 다이어트리 서플리먼트에 대한 포장 서비스. 그래서 마이팩이라는 것 기억나실 거예요. 이 마이팩 같은 경우는 사실은 한국 아메이에서 국가 과제로 먼저 했고요. 그래서 2020년도였나? 조영희 부사장님께서 이 마이팩이 사실 국가 시험 그 사업이었는데 잘 돼가지고 그때 국무총리상까지도 수상했던. 그리고 또 이제 아메이에서 거의 국내 최초로 마이랩 바이 뉴트라이트 개인 맞춤형 마이크로바이옴까지 저희가 출시를 했죠. 그래서 마이랩을 하게 되면서 저희 리더님들의 변을 분석해서, 그리고 이 변을 분석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이크로바이옴에서 흔히 메타볼라이트라고 하죠. 쇼체인 패리 엑시드가 어떤 좋은 메타볼라이트가 나오는지, 나쁜 메타볼라이트가 나오는지, 그리고 나쁜 메타볼라이트가 나오려면 어떤 유산균이 들어가서 좋은 메타볼라이트로 만들어줄 수 있는, 다시 말해서 좋은 그 유산균의 산유물을 만들어서 더 이 장 건강, 더 나아가서는 전체 신체 건강을 증진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일종의 개인 맞춤형 유산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정밀 웰리스라고 하죠. 마이 웰리스 랩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도 연구를 하고 있고, 최대한 완성도를 높여서 빠르면 내년 초에 아니면 언제쯤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출시를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사실은 이거는 비전인데 이 DNA 그리고 마이크로바이옴까지 다, 그리고 나의 그 영양 밸런스까지 다 고려된 솔루션을
저희가 만들면은 거의 골든 스탠다드를 이루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 리더님들의 인생에서 99%를 건강하고 어쩔 수 없이 1%만 조금 고통스럽게 만들 수 있는, 마지막으로 말해서 인, 사람 삶의 가장 아름다운 건강의 상태를 만들어주는 게 저희 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뭐 수백 개의 그런 연구들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단순히 이거 하나만 소개를 드렸는데, 저희 그 아메 연구개발부에서는 어,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물론 제품 개발은 당연하고 그 제품들을 개발하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리서치를 수행하면서, 그러한 것들이 어떻게 여기 계신 리더님들의 삶을 더 건강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지 계속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항상 저희 리더님들이 저희 연구개발부에 많은 성원을 주셔가지고 항상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저 질문 있으시면은 요 프로젝트가 아니더라도 제가 답해 드릴 수 있는 거는 다 답해 드릴 테니까, 남은 시간 동안 조금 질문 주시면, 저희가 한 8분 남은 것 같아요. 9분? 네, 9분 동안에 질문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시면은 채팅에 올려주시면은 제가 남은 시간 동안 최대한 답변을 드릴게요. 아, 낙서하신 분이 윤성희 리더님이셨군요. 웰리스랩 지금 타겟은 25년입니다. 더마소닉 후속 제품 나와야죠. 예, 그것 때문에 엘사백으로 키워놓은 머리 지금 다 빠지고 있습니다. 어, 또 비용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리더님들 비용은 INS에 물어보시면 대부분 다 못하실 겁니다. 마케팅과 세일즈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는 비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시점, 사실은 저희 연구원들에 달리긴 했는데요. 저희는 항상 가장 빨리 일을 하지만, 사실은 연구라는 게 항상 마음처럼 되지 않아가지고 조금만 참아주세요. 감사합니다. 음, LED 민감성, 사실은 사람에 따라 가지고 어, 그날 그 컨디션에 따라 가지고도 느낄 수 있고요. 엘사벳 가지고 어지럽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는 사실은 공식적으로 저희가 받아보지는 못했거든요. 근데 본인의 당일 컨디션에 따라서 사실 아무래도 이 레이저라는 그 소스 자체가 굉장히 큰 에너지이기 때문에 어, 글쎄 어지럼증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영향이 예, 있지 않을까. 그럴 때는 아무래도 컨디션이 조금 다르면은 다른 날 사용하시면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은 듭니다. BTS, 오늘 BTS도 조인하셨나요? 리더님께서 어, 근접외선을 이용한 제품은 안 나오냐고 물어보셨습니다. 선생님. 네, 네? 근접외선을 이용한 제품은 혹시 안 나오냐고 물어보신 리더님이 있었습니다. 예. 어, 헤어에는 이미 엘사백에는 근적외선이 들어가 있고요. 어, 피부에는 저희가 사실은 근적외선도 어느 정도 그 얼굴 쪽에도 효과가 있지만은 더 큰 거를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직 출시 날짜가 못 박히지 않았기 때문에 뭐라고는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엄청난 예, 그런 제품을 지금 개발하고 저 임상도 어느 정도 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 아마 뒤꿈치가 아프신 분들 같은 경우는 글쎄요, 거기에 염증 같은 게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분은 오히려 병원에 가서 한번 상담해 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 안쪽에 그 염증이 생기면은 그게 치료될 때까지는 이 리플렉서 강도로도 계속 아프다. 그러면은 병원을 한번 가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계속 된다면은 사실은 그게 어느 정도 지나면 없어져야 되거든요. 스트레스라면은. 근데 뭐 수십 번을 써도 그렇다? 그러면은 저는 한번 정말로 병원 가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트리플렉스요. 리비전. 사실 한국 리더님들 같은 경우는 트리플렉스, 엘사백, 대부분 엘사백을 사용하셔가지고 아직까지는 트리플렉스 리비전 계획은 없고요. 어, 리플렉서 넥스트 버전도 현재 사실은 그 연구개발부에서는 여러 가지 그 기능들을 현재는 그냥 뭐랄까 연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직까지 날짜 못 박지는 않았고요. 어, 로그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앱을 계속해서 그 업그레이드하고 사실 안에 있는 로직이라든지 데이터를 계속 애드하면서 알고리즘도 같이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예, 한번 하면은 계속 하실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스프링 신모델 출시는 있습니다. 조만간 제가 저와 만나실 토픽 중에 하나인 것 같고요. 네. 사실은 리플렉서 쓰고 뒤꿈치 아프시던 분들이 좋아져야 되는 게 맞거든요. 예. 그게 반사하게 근거해가지고 그쪽에 쌓여진 스트레스가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근데 계속 아프다라는 거는 사실은 스트레스 정도를 넘어서서 이쪽이 염증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병원에서 한번 진찰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엘사백. 저희가 이게 사실은 다른 나라도 지금 그 고려하고 있는데 저희가 엘사백의 가장 큰 챌린지 중에 하나가 의료기기로 분류되는 나라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저희가 지금 북미 쪽에는 조금 저희가 출시 계획은 아직은 없습니다. 족저근막염 있으신 분 아까 저 염증 말씀드렸는데 뭐 사실 병명을 모르니까 제가 족저근막염이라고는 하지는 못하겠는데 사실은 호전되는 거는 뭐 여러 가지 건강 상태가 좋아져서 호전되지 않았을까. 예. 일반 키트로 마이크로바이옴 일반 키트로 하게 되면은 제가 알기로는 그 분석하는 스트레인이라 그 유산균 그 미생물 종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메타볼라이트라고 하죠. 이런 이 내 장내 미생물 환경에 의해서 나올 수 있는 산물들에 대한 타겟이 좀 달라지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혼용해서 하는 거는 조금 불가능하실 것 같아요. 네. 그거는 한번 회사에 한번 문의 한번 해봐 주세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이스프링 신제품 요거 회사에서 아직 아나운스가 안 됐으면은 제가 말씀드리기 좀 힘든 부분인 것 같아요. 네. 저는 어, 언제쯤 나온다. 저는 로그미 지금 앱 같은 경우는 현재 뭐 테스트 버전으로 돌리고는 있는데 어, 제가 알기로는 앱 같은 경우는 계속 사용은 가능하지만은 아마 그 데이터를 다시 넣고 할 때마다 뭔가 그런 코스트가 발생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뭐 아직 저희가 그 출시에 대해서 못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물어보시기에는 조금 이른 감이 없지 않지만은, 예.
그래도 회사 쪽에서 나중에 아마 그 출시에 대해서 아나운스 할 때 전체적으로 설명이 다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드라이기 새로 나오는 거 저한테 물어보지 말아주세요. 마케팅에서 전체 출시 스케줄에 맞춰서 할 겁니다. 스텔프 이펙트가 열에 민감해서 세계의 볼, 그래요. 이 부분은 저희가 담당자한테 한번 그 QA 쪽에도 얘기해가지고 한번 리뷰하라고 반드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또 10시가 돼서 우리 조이사님께서 또 많은 답변들을 우리 대님들께 드린 것 같습니다. 또 시간이 늦은 만큼 우리 대님들도 가족과 시간을 보내셔야 되고, 우리 조이사님도 가족과 시간을 보내셔야 되니까요. 또 이렇게 많은 분들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 저희 또 금요일에 프라이 이글라이트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해주신 우리 조이사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즐거운 금요일, 즐거운 주말 보내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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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